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30대 초반 외동아들을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위화감이요.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예비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가정폭력, 그리고 거짓말. 상견례 자리에서 화목하게 자랐다던 그 아이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어요. 저는 지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 과연 허락해야 할까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달 전이었어요. 아들 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32살.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우리 아들은 연애 한번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남편 민수 씨와 함께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죠. 여보, 어떤 애일까? 우리 준호 눈에 차려면 괜찮은 애겠지? 남편도 들떠 있었어요. 외동아들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난 아이가 이지은 씨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인사. 준호가 소개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 여자친구 이지은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준호 오빠한테 부모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밝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처음엔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누구나 상대방 부모님 만나면 떨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어색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남편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예비 사돈이 궁금한 건 당연한 거니까요. 아, 저희 부모님은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지은 씨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말을 할 때 시선이 위로 올라가더니 금방 내려왔어요. 엄마로서의 본능이랄까요. 30년 넘게 아들 키우면서 거짓말하는 눈빛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눈빛이 지은 씨 눈에서 보였습니다. 부모님이랑은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네.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본 적도 없고요. 너무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도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저 아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괜찮은 애 같던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지은 씨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깐깐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저는 상대 집안이 부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바로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 그런 아이라면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에게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결핍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은 느낌. 그게 제 착각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첫 만남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은이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뵙고 싶대요. 상견례 날짜 잡으면 안 될까요? 드디어 상견례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리 마음에 걸려도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마음을 열고 제대로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그래, 좋지. 엄마가 괜찮은 한정식집 알아볼게. 상견례는 제대로 해야지. 상견례는 평생 한 번뿐인 자리잖아요. 두 집안이 인연을 맺는 중요한 자리니까
격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집 근처에서 평판 좋은 한정식집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프라이빗한 룸이 있고 음식도 괜찮은 곳으로요. 가격은 좀 나가도 상관없었어요. 아들 결혼인데 뭐. 그런데 다음날 준호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지은이네 쪽에서 상견례를 웨딩홀 시식으로 대신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화면을 보고 또 봤어요. 제가 잘못 읽은 건가 싶어서요. 웨딩홀 시식, 상견례를? 손이 떨렸습니다. 당장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니? 상견례를 웨딩 시식으로 한다고? 응. 지은이 말로는 어차피 웨딩홀도 예약해야 하고 그때 부모님들 다 같이 모여서 시식하면서 상견례도 하면 일석이조라고.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본인도 이상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상견례가 뭔지 알아? 두 집안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야. 그걸 웨딩홀 구경하러 가는 김에 대충 한다고? 엄마,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대. 많으면 다 해? 우리 아들 결혼은 평생 한 번인데. 그걸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일단 준호 말 들어보자.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지은이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도 이상하지 않아? 상견례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격식 안 차리려고 하잖아. 나도 상견례 때 긴장돼서 밥맛도 모르고 먹었는데. 남편은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격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견례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웨딩 시식으로 상견례를 대신한다? 대체 어떤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지? 혹시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상견례가 뭔지 모르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지은이네 쪽에서 그럼 한정식집에서 하자고 하는데 대신 웨딩홀 예약도 그날 같이 보러 가면 안 되냐고.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 알았어. 일단 날짜부터 잡자.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상견례도 이런데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까? 그 불안감이 기우가 아니라는 걸 저는 상견례 당일 똑똑히 보게 됩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용실 예약해서 머리도 하고 옷도 몇 번이나 갈아입으며 골랐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여보, 넥타이 이거 괜찮아? 아니면 파란색으로 할까? 그거 좋아. 당신한테 잘 어울려. 우리 부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상견례는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약속 시간은 오후 1시. 집 근처 한정식집으로 정했어요. 프라이빗한 룸이 있는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방으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준호 걔네들은 언제 온대? 12시 50분쯤 온다고 했어요. 준호가 시계를 보며 답했어요. 지은 씨도 옆에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 55분. 이제 곧 지은 씨 부모님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등산복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등산복, 어머니도 등산복. 그것도 형광 색깔의 화려한 등산복이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어요.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근처 산에 다녀오느라 시간이. 지은 씨 아버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보고도 전혀 민망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남편이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미용실까지 다녀왔고요. 그런데 상대방은 등산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설마 산에 갔다 오는 길에 그냥 온 거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평소에 등산을 즐겨서요. 건강해야 손주도 봐주죠. 하하. 지은 씨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로 미안한 기색도 없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그 등산복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돈 어르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남편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물었어요. 저요?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뭐 먹고 살 만큼은 되는. 사모님은요? 전 그냥 집에서 놀아요. 애들 다 컸으니 이제 제 인생 즐기려고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어색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은 씨를 힐끔 쳐다봤어요. 지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차림새가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나저나 애들 결혼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지은 씨 아버지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정했는데 내년 봄쯤? 남편이 답했어요. 봄은 좋죠. 날씨도 좋고. 웨딩홀은 벌써 알아보셨어요? 아직인데 오늘 식사 후에 같이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지은 씨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가야 하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식사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남편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등산복을 입고 상견례에 오다니. 나도 당황스럽긴 한데 뭐 어쩌겠어. 이미 끝난 일인데. 남편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호와 지은 씨가 앞서 걸어갔고 우리는 뒤따라갔습니다. 지은 씨 부모님은 차에 타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웨딩홀은 애들끼리 알아서 보라고 하세요. 우리는 다시 산 가야 해서. 그리고는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상견례가 이런 건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지은 씨를 봤을 때의 그 위화감. 그게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훨씬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상견례 이후로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지은 씨네 가족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걸려. 등산복 입고 온 것 때문에? 그건 좀 실례긴 했지만 그렇다고 결혼 반대할 정도는 아니잖아. 남편 말이 맞았어요. 등산복 입고 왔다고 결혼을 반대할 순 없죠. 하지만 뭔가 계속 찝찝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무심코 준호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준호 피드에는 지은 씨와 찍은 사진들이 여럿 있었어요. 데이트 사진, 여행 사진,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진에 지은 씨가 태그돼 있었어요. 클릭하니 지은 씨의 계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잠깐만 들여다보자. 이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사실 SNS 엿보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조금 알아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피드를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일상 사진들이었어요. 카페 사진, 음식 사진, 고양이 사진. 그런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 게시물이었어요. 긴 글들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언제쯤 조용해질까? 심장이 쿵했습니다. 더 내려갔어요. 아빠가 또 술 먹고 들어오셨다. 엄마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나는 방에서 이어폰을 꽂은 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척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별거에 들어가셨다. 다들 이혼하면 편해질 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무감각해질 뿐이다. 숨이 막혔어요.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마치 제 손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움직였어요. 드디어 이혼했다. 축하해야 하나, 슬퍼해야 하나, 잘 모르겠다. 어릴 때부터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자랐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날 사랑한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다. 준호 오빠를 만나고 처음으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다. 이 사람은 날 떠나지 않을 것 같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어머니에게만 향했던 게 아니다. 나도, 오빠도 피해자였다. 그래서 오빠는 집을 떠났고 나는 혼자 버텼다. 상담, 선생님이 말했다. 내가 겪은 건 가정폭력이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난 아직도 내 탓인 것 같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가정폭력, 이혼, 별거, 불화. 지은 씨가 상견례 자리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본 적도 없고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난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론 부러웠다. 오빠는 이 지옥 같은 집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엄마가 또 전화했다. 돈이 필요하다고. 아빠한테 받은 위자료를 벌써 다 썼나 보다. 나는 통장에 남은 돈을 보내고 또 버티기로 했다.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가정에 태어난 걸까? 신은 공평하다고 했는데 내 인생은 시작부터 불공평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을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어. 화목한 가정, 사랑받고 자란 아이, 전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지은 씨는 가정폭력 속에서 자랐고 부모는 이혼했으며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어요. 상견례 때 등산복 입고 온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 사람들은 애초에 상견례가 뭔지, 가족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니, 한숨이 아니라 신음에 가까웠어요. 준호는 알까? 설마 모를 리 없겠지. 2년이나 사귀었는데 준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대할까봐. 우리가 알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은 완전히 달아났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깨워서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지은 씨의 SNS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준호 오빠 부모님을 뵀다. 긴장돼서 거짓말을 좀 했다. 미안해. 하지만 진실을 말했다면 날 받아주셨을까? 나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지은 씨가 불쌍했어요. 정말로요. 저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우리를 속였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당신 잠 안 잤어. 얼굴이 왜 그래?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남편 민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건네며 지은 씨의 SNS를 보여줬어요. 남편이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한참 만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당신, 이거 준호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얘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겠지. 2년이나 사귀었는데 모를 리가 있어? 그럼 왜 우리한테 숨긴 거야? 남편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반대할까봐 그랬겠죠. 우리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 당신은 이 결혼 찬성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 지은 씨 잘못은 아니잖아. 그 집에서 태어난 게 저 아이 선택이 아니니까. 나도 그건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야? 거짓말은 잘못했지. 하지만 이해는 돼. 진실을 말했으면 우리가 받아줬을 것 같아? 남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알았다면 반대했을 거예요. 문제는 거짓말만이 아니야. 제가 말을 이었어요. 저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게 문제야. 가정폭력, 부모 이혼, 불화.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가 과연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당신, 그건 편견 아니야? 남편이 반박했어요. 편견이 아니라 걱정이야. 사람은 자기가 본 대로 배우잖아. 저 아이 부모님이 등산복 입고 상견례 나온 것도 그래서야. 가족의 의미를, 예의를 몰랐던 거라고. 그래도 지은 씨는 예의 바르던데 겉으로만, 속으론 우릴 속이고 있었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정해. 일단 아침 먹고 준호 불러서 얘기하자. 그날 오후 준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라고 해서.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앉자. 제 표정을 보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인데?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은 씨의 SNS를 보여줬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우릴 속였다는 거야.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거,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거 전부 알고 있었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왜 말 안 했어? 2년이나 사귀면서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고. 말했으면 엄마 아빠가 반대하실 거 알았으니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지.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거짓말하고. 우릴 완전히 속인 건데. 거짓말한 건 지은이고 저랑은 상관없잖아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상관없어? 내가 지은 씨한테 우리한테 숨기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은이가 알아서. 지은이가 부끄러워서 말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거짓말은 왜 해? 그럼 진실을 말했으면 받아주실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아빠는 처음부터 지은이를 색안경 끼고 봤잖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낌이 안 좋다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 지은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집에서 태어난 게 지은이 선택이에요? 옆에서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준호야, 진정하고. 우리도 지은 씨가 불쌍한 건 알아. 하지만 문제는 뭔데요? 지은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준호야, 저는 지은이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준호야. 남편이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준호야.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준호, 저 녀석 화풀이한 거야.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야. 이해? 무슨 이해를? 우리 아들이 우릴 원망하는데. 그날 밤 준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도 전화도. 저는 핸드폰만 붙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준호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도 읽심만 했습니다. 여보, 준호한테 전화해봐. 내 전화는 안 받아. 남편이 전화를 걸었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어요. 안 받네. 어떡해. 우리 아들이 우릴 완전히 등졌어.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맛도 없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들어가도 돼요? 그럼 어서 들어와. 준호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도 방에서 나왔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번에 화내서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해서 미안해.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네. 엄마는 지은 씨가 싫은 게 아니야. 정말이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지은이랑 있으면 행복해요. 지금은 그렇겠지. 하지만 결혼은 연애랑 달라. 평생을 함께 사는 거잖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지은이를 판단하세요? 판단하는 게 아니야. 다만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옆에서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걱정하는 건 말이다. 지은 씨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이야. 상처요? 응. 사람은 어릴 때 본 것들을 배우게 돼. 지은 씨 부모님이 싸우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그게 지은 씨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건 편견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평화로운 가정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럼 엄마 아빠는 뭐예요? 완벽한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준호의 반문에 우리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싸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싸우셨는데. 그럼 저도 문제 있는 사람인가요?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준호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준호야, 엄마가 가장 걱정하는 건 말이야.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그건 지은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결혼 생활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하면. 엄마, 준호가 제 말을 끊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지은이가 거짓말한 건 맞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니? 엄마 아빠가 받아줄 리 없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진실을 말했으면 첫 만남에서 바로 반대하셨을 거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은이는요, 평생 자기 가족 때문에 상처받으면서 살았어요. 친구들한테도 숨기고, 직장에서도 숨기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는 알아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지은이가 저를 만나고 처음으로 행복해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대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지은이 부모님이 못해준 걸 제가 해주고 싶어요. 준호야. 그런데 엄마 아빠마저 지은이를 거부하면 지은이는 어떻게 돼요? 또 상처받는 거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우리가 지은 씨를 거부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너무 힘들어질까봐 걱정되는 거야. 힘들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니까요. 준호가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32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알아. 하지만 부모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요. 준호가 일어섰어요. 생각 좀 해주세요. 저는 지은이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 아빠 축복받으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저희끼리라도 할 거예요. 준호야, 연락 기다릴게요. 준호가 집을 나갔습니다. 또다시 우리 부부만 남았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부모로서 걱정하는 게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준호 말도 맞잖아. 지은 씨 잘못이 아니라고. 그래도 거짓말을 했잖아. 우리가 받아줄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 마음이 바뀐 거야? 모르겠어. 그냥 혼란스러워.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과연 이 결혼을 허락해야 할까?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먹어. 남편이 챙겨준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은 온통 준호와 지은 씨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너무 가혹한 걸까? 지은 씨 SNS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 부모의 폭력을 보며 자란 아이, 혼자 버텨야 했던 아이, 그런 아이한테 나까지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 가족이 만나는 거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게 보였어요. 지은 씨네 가족과의 관계, 지은 씨가 가진 상처들,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 어느 날 오후, 친한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상담 좀 해줘. 언니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참을 듣던 언니가 말했어요. 수연아, 내 생각엔 말이야. 응, 내가 걱정하는 건 다 이해가 돼.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 준호가 지금 행복해 보여? 응. 지은 씨랑 있을 때는. 그럼 됐잖아. 엄마가 바라는 게 뭐야? 아들 행복 아니야? 그렇긴 한데 내가 걱정하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준호 행복을 막을 거야? 언니,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지은 씨가 거짓말한 건 잘못했지. 하지만 생각해봐. 그만큼 절박했던 거잖아. 준호를 잃고 싶지 않아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 완벽한 가족도 없고.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는 거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언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준호 결혼 말이야.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솔직하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며칠 내내 생각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와. 나도 그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준호가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아. 남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 봤잖아. 진심이었어. 정말로 지은 씨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해. 반대하면서 아들을 잃을 건지, 아니면 받아들이면서 아들 곁에 있을 건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을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엄마? 아니면 아들을 보호하려는 엄마? 둘 다 맞는 것 같았고, 둘 다 틀린 것 같았어요. 지은 씨 SNS가 또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의 글들. 준호 오빠를 만나고 처음으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다. 그 한 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평생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아이. 그런 아이에게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준 행복. 내가 그걸 빼앗을 권리가 있을까? 핸드폰을 들었어요. 준호한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허락해야 할까요? 반대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 예비 며느리의 숨겨진 과거,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의 결혼,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제 결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